우리가 남을 헐뜯을 때만 미친 듯이 친해지는 이유는 뇌의 보상 회로와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안주 삼아 공격할 때 우리 뇌의 보상 중추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타인을 내 밑으로 깎아내림으로써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전해졌다고 뇌가 판단하고 쾌락이라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도파민과 함께 분비되는 옥시토신입니다. 보통 옥시토신을 사랑과 결속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이 호르몬은 내 편이라고 인식된 사람들과의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내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격성과 배타성을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즉, 누군가를 공통의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를 쏟아낼 때 나오는 옥시토신은 두 사람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남을 욕하면서 느끼는 그 짜릿한 소속감은 우정이 아니라 호르몬이 강제로 만들어낸 집단적 공격성의 쾌락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지한 속마음을 나눌 때는 이런 결속력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취약성의 법칙과 뇌의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콤플렉스나 두려움 같은 취약점을 상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인 편도체는 내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를 생존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약점을 말했다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리스크를 극도로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뒷담화, 즉 부정적 응집력은 뇌에게 가장 완벽한 타협안입니다. 내 약점은 단 하나도 노출할 필요 없이 타인의 약점만 도마 위에 올리는 것으로 상대방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리스크는 제로인데 도파민과 소속감이라는 보상은 최대치로 뽑아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대화보다 남 욕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을 보여줄 건강한 자아가 없으니 타인의 불행을 땔감으로 써서 관계의 온기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학적 결탁의 끝은 참담합니다. 두 사람을 연결하던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뇌의 화학적 보상도 그 순간 즉각 차단됩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가 멈추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공감대도 없는 숨막히는 정적만 남습니다. 뒷담화가 끝나고 났을 때 밀려오는 그 어색함과 공허함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내가 겪는 실제 호르몬 금단 증상입니다. 더 끔찍한 심리학적 팩트는 인간의 뇌가 패턴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길들여진 뇌는 무의식 중에 지금 눈앞에서 같이 맞장구 치는 이 사람도 언제든 나를 배신하고 내 흉을 볼 수 있다는 짙은 불신을 싹 틔웁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만 소속감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소속감 역시 언제든 똑같은 방식으로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뇌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방어기제만 남긴 채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욕하는 행위가 왜 우리의 뇌를 구조적으로 망가뜨리고 결국 자신을 사회적으로 파멸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과학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에 맞춰 물리적인 신경 회로를 끊임없이 재배선합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고 그것을 비웃고 험담하는데 뇌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 데 최적화된 부정적인 레이더망을 가장 굵고 튼튼하게 발달시킵니다. 이렇게 뇌 구조가 물리적으로 바뀌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이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의도는 무의식적으로 모두 걸러내고 오직 흠집과 잘못된 점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인지적 기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꼬투리만 잡게 됩니다. 남을 비하하며 얻었던 알량한 우월감이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덫이 되는 셈입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사회적 파멸의 원인은 자발적 특성전이라는 심리학적 현상에 있습니다. 뒷담화를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평론가가 되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화자와 그 화자가 묘사하는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묶어서 기억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즉,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며 신나게 험담을 할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친구의 뇌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들을 험담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당신의 얼굴과 연결해버립니다. 뒷담화를 주도하는 당신을 보면서 뇌의 무의식은 당신을 이기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으로 각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욕에 맞장구를 치며 같이 웃고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당신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실시간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응집력으로 맺어진 관계의 결말은 파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오래 기억하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씹으며 쌓아 올린 가짜 신뢰는 당신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하거나 의견이 조금만 엇갈려도 곧바로 당신을 향한 맹렬한 공격으로 방향을 틉니다. 어제까지 함께 남을 욕하던 무리가 오늘 갑자기 당신을 타깃으로 삼고 손절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배신이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을 땔감으로 쓰며 타오르던 불길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신을 집어삼키는 것이 뇌에 잔인하고도 당연한 인과응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뒷담화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누군가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혼자 빠져나오거나 동조하지 않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무리가 한 사람을 공격하며 결속력을 다지고 있을 때 나 혼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곧 나 스스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음번 사냥감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뇌의 감정통제센터인 편도체는 무리에서 쫓겨나고 고립되는 것을 죽음과 같은 원초적인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 대화가 불편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칩니다. 왜 우리는 이 관계가 가짜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면서도 당장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와 매몰 비용 오류로 설명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남을 욕하며 보낸 수많은 시간,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맞장구 치며 털어놓아 버린 수많은 험담의 기록들이 내게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막대한 매몰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당장 이 가짜 우정을 끊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낭비했던 시간들이 모두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나 스스로가 남의 뒷담화나 하던 찌질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뼈아픈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뇌는 자신의 자아상이 박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얘랑 대화하면 스트레스는 풀리니까 라며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지독한 인지 부조화와 합리화를 깨부수고 싶다면 회색돌 기법이라는 심리학적 방어술을 써야 합니다. 회색돌 기법은 말 그대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밋밋하고 아무 특징 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앞서 남을 욕할 때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쏟아져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뒷담화를 주도하는 사람의 뇌는 듣는 사람이 얼마나 격렬하게 호응하고 같이 분노해 주느냐에 따라 도파민을 충전받습니다. 즉, 당신의 격렬한 맞장구와 리액션이 그 사람 뇌의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의 흉을 보며 흥분할 때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감정을 완전히 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해 보십시오. 놀라거나 화내는 표정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벽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정적 자극이나 동조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도파민 보상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리액션이라는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행동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당신에게 남욕을 해봤자 아무런 재미와 쾌락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뇌의 무의식 수준에서 깨닫고 더 이상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지 않게 됩니다. 가짜 연대를 끊어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진짜 신뢰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꼽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기쁜 일이나 자랑하고 싶은 일을 꺼냈을 때 온전히 그 사람의 기쁨에 집중해서 진심으로 환호해주고 질문을 던지며 판을 키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이 힘들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착각하지만 뇌과학적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자랑하며 들떠있을 때 상대방이 알량한 질투심이나 경쟁심 없이 온전히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모습에서 가장 깊고 완벽한 안정감과 애착을 느낍니다. 남의 불행을 씹으면서 얻는 가짜 소속감은 찰나의 쾌락에 불과하지만 나의 긍정적인 성취를 함께 축하하며 만들어지는 신경회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굵고 단단해지는 진짜 신뢰의 콘크리트가 됩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것은 내 감정 에너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날로 먹으려는 가장 게으르고 얄팍한 관계 맺기 방식입니다. 인간관계는 철저한 시장 논리와 같아서 내가 투자한 긍정적 에너지의 질과 양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돌아옵니다. 불량식품 같은 가십거리로 배를 채우는 비겁한 짓을 당장 멈추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라도 남 이야기가 아닌 진짜 나의 생각과 너의 감정을 묻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침묵과 어색함을 견뎌내는 감정의 노동을 지불할 때 비로소 뇌의 긍정적인 회로가 다시 살아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과 집중력의 총량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안주 삼아 떠드는 행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가장 소중한 뇌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데 뇌의 연산 능력을 모두 써버리면 정작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써야 할 전두엽의 배터리는 완벽하게 방전되어 버립니다. 남의 인생을 욕하느라 내 인생을 방치하는 이 끔찍한 기회비용의 상실을 뇌는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흥미로운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나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배경화면 같은 곳입니다. 평소에 남을 헐뜯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데 중독된 뇌는 혼자 고요하게 있는 시간조차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 오늘은 누가 내 험담을 하지 않을까, 내가 그 무리에서 뒤처진 것은 아닐까 하는 타인 중심의 불안과 망상만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 남욕을 하게 되는 것은 뇌의 기본 회로 자체가 타인에 대한 집착으로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뇌의 거울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함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뇌의 거울 신경세포는 상대방의 감정과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매일 불평불만과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맞장구를 치다 보면 내 뇌의 거울 신경세포 역시 그들의 꼬인 시선과 방어적인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복사해버립니다. 나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다고 착각하지만 나의 뇌는 이미 그들과 똑같은 형태의 기형적인 구조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물 곁에 있으면 악취가 배는 것이 물리적 법칙이듯 남을 헐뜯는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뇌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해내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망가진 뇌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내부로 완전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통제 소재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지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타인을 욕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해서, 저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내 기분이 나쁘고 우리 분위기가 망가졌다고 믿으며 내 감정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통제 소재를 내면으로 돌리는 순간 뇌의 작동 방식은 180도 바뀝니다. 저 사람의 흠집을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여 내 에너지를 낭비할지 말지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되찾은 뇌는 더 이상 남의 인생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느라 바쁘게 돌아가던 부정적인 신경회로의 강제로 전기 신호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파민 금단 증상 때문에 입이 근질거리고 남 욕을 하는 무리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극심한 고립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해독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야만 뇌의 신경 가소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배선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어떤 값싼 도파민 대신 어제보다 나아진 내 모습을 확인하며 얻는 묵직한 세로토닌으로 뇌의 보상 체계를 완전히 갈아 끼워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평가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나의 진짜 욕망과 결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의 옷차림, 남의 성적, 남의 성격을 낱낱이 해부하던 그 날카로운 통찰력을 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타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싶었던 나의 진짜 콤플렉스와 열등감은 무엇인지 차갑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남을 욕하며 낄낄거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럽고 뼈아픈 감정의 중노동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거친 뇌만이 가짜 소속감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씹어 삼키며 나누는 어설픈 위로와 가식적인 웃음의 고리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타인의 인생을 품평하기 위해 존재하는 싸구려 감식반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지 능력과 감정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온전히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남의 험담을 멈추었을 때 찾아오는 그 어색하고 차가운 정적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가짜 우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짜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남을 욕하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결코 우아하거나 평화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혼란과 심리적 금단 증상을 동반합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쁜 습관이나 보상 회로를 차단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 행동에 대한 갈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속어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뒷담화를 끊기로 결심하고 친구들의 험담에 침묵을 지키기 시작하면 처음 며칠 동안 당신의 뇌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당장이라도 카톡방에 들어가 누군가의 흉을 보며 도파민을 충전하고 싶어지고 내가 침묵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나를 타깃으로 삼아 험담을 시작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편집증적인 공포가 전두엽을 짓누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가장 값싸고 자극적인 도파민 공급원을 빼앗긴 뇌가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며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환각 현상입니다. 이 속어 발작의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남욕을 하는 물이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당신의 뇌는 영원히 그 천박한 도파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극복하고 뇌의 신경 회로를 완전히 물갈이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맹목적으로 휩쓸리는 정서적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입니다. 누군가를 같이 욕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나누는 것은 가장 저차원적인 정서적 공감의 남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친구가 누군가를 욕하며 흥분할 때 그 분노에 똑같이 전염되어 같이 돌을 던지는 대신 인지적 공감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결핍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까를 한 차원 높은 시선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두엽을 활용하여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하면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진짜 심리적 문제를 꿰뚫어보는 강력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교환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뇌파와 신경전달 물질 그리고 한정된 인지적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고도의 생물학적 거래입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안주 삼아 나누는 대화는 서로에게 독약을 먹여주며 우리는 이렇게 친하다며 환각 파티를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독약의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남는 것은 파괴된 신경망과 서로를 향한 지독한 불신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당신의 내가 가진 잠재력을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지금 당장 그 저렴한 거래를 멈추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쓸 에너지를 끌어모아 나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데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불행을 씹어 삼키지 않아도 충분히 평온하고 단단한 내면을 구축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주위에는 똑같이 건강하고 단단한 뇌를 가진 진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겁한 뒷담화의 늪에서 걸어 나오는 첫걸음은 무척 외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끝에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의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심리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안심할 수 있는 나약한 자아를 버리고 고독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진짜 어른의 뇌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의 뇌를 지키고 남은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과학적인 정답입니다.